하자. 그래도 찍어놔야 되겠다. 그래도 지난 시간까지 한 건 이해했어? 네. 처음 보는 거였나? 저기요? 아니, 한번 그치, 했지, 다. 다들 살짝씩은 했더라고. 지금 우리가 여러 명이 안 오고 있어. 괜찮아. 하면 되지, 뭐, 그치? 점근선인데. 점근선은 내가 그때 지수함수 할 때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사실은 이렇게 돼 있죠. y는 얼마냐면 a에. 지금 여기가 x 빼기 m에다가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이 n인데 n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y는 n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점근선을 하고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잘 찾으면 되는데 우리 인쇄가 이게 질이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쪽이 지금 y는 2의 x-n이라고 a라고 돼 있네. 왜냐면 밑에가 ab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y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잘 안 보이면 안 보일 것 같아. 다시 한번만 적을게. y는 2x 더하기 2의 x-a 제곱 플러스 b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딱 봤더니 마이너스 1회가 점근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진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누가 b 값이 바로 알려준 거야.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아, b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따라서 y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2에 x-a-1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보통 a를 결정하려고 점 하나를 주는데 이 점과 이 점 두 개나 알려줬어. 그렇죠? 그래서 0,1이 더 편한가? 0,1이 더 편하겠죠. 0,1이 x에다 0을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1은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고 넘어가면 2가 2에 마이너스 a가 되고 1이니까 a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건데, 결국은 누가 누굴 찾아내면 되는 거냐면 점근선 찾아내면 나머지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봅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점이 두 개나 주어져 있으니까 혹시 이거 대입해서 연립해도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립해서 하는 것보다 어느 게 더 쉽냐면 점근선을 찾아내서 B값을 결정해버리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점근선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알았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됐지? 여기 점근선 어려운 건 대부분 다 이런 거. 여기서 어려운 건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절대값을 빡 씌워놨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 간단하게만 보고 가면, 지금 뭐 다 풀어줄 건 아니니까 15번을 간단하게 보고 가면 이런 거야. 여기가 지금 4인데 얘가 3분의 1이니까 원래는 저 무리함보다 그 지수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함수였을 거라고. 그치? 근데 어쨌든 여기가 3분의 1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밑으로 평행이동이 되니까 뭐 어떻게 돼 있었겠지. 근데 지수함수는 원래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x축 밑에 있는 걸 꺾어서 올렸으니까 얘가 꺾여서 올라간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조금만 더 선을 쑥 자세하게 아니보다 진하게 그려놓으면 여기가 4이니까 밑에 원래 점근선은 마이너스 4였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왜냐면 꺾여서 팍 올라갔으니까. 그럼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감소한 함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좌표 자체는 여기가 4,1이니까 실제 내 그래프는 얼마여야 되냐면 4,-1을 지나고 있어야 되겠지. 절대값 씌운 애가 4,1이고 저 그래프는 4,-1을 지나는 거야. 따라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y는 절대값 빼고 3분의 1에 x-a가 될 거야 아마. 그 다음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실제 이 하얀색은. 그치? 이거는 이제 꺾여서 올라간 절대값 그래프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마사래. 그러면 마이너스 b가 마사라는 소린 거야. 그러니까 b는 결국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된다는 걸 내가 금방 알 수 있지. 따라서 식을 다시 한 번만 쓰면 3분의 1에 x-a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죠. 네, 정근선 마이너스 4가 되죠. 그게 4,-1을 지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죠? 아, 그럼 4,-1을 넣으면 되겠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에 4-a가 마이너스 4가 되죠. 넘어가면 3이 되니까 3은
3분의 1이니까 3에 마이너스 4 플러스 A 암산까지 해버렸어. 따라서 A가 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절대값으로 푼 게 아니라 절대값을 다 푼 그 그래프를 가지고 앞에 대표 유형처럼 다시 점근선과 한 점 지나는 걸로 푼 겁니다. 이해됐죠? 한 점 지나는 건 4, 마이너스. 근데 이것도 절대값을 씌우고 싶으면 4, 1이니까 여기다 4, 1 넣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지수가 있는 상태에서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좀 더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밑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4, 마이너스 1을 지나겠지. 원래 함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푼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두 문제 그냥 봤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이게 실제로는 더 좋은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니? 좋아요. 넘어갑시다. 앞에 네 후배들이 다 먹어가지고 과자가 이거밖에 없다. 와, 아이셔만 남겨놨어. 너 이런 거 먹냐? 먹어도 돼, 알았지? 와, 초코아임 3개하고 이거하고 아이셔만 남겨놨어. 졸리냐? 화이트 초코아임. 자, 이게 화이트 초코아임이 아니지 화이트 와임 아니야? 초코가 아니지 않아? 어. 삼색기 벌써 시작하세요? 뭐? 삼색기 벌써 써세요? 원래 미리 모아놓은 애들이 있어. 미적분 원까지 끝난 애들. 이제 확통해, 방학 때. 누가? 뭐 네가 30개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 너 29개하고 경쟁하는 거지. 야, 이거 영상 찍고 있어. 아, 누군지 모르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배우냐면, 지금까지 뭐 했냐? 그래프 그리는 거 했어. 그리고 점근선. 그러니까 점근선도 결국 그래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2개를 그리고 증가하는 거하고 감소하는 걸 그린 다음에 걔들 평행이동 시키는 것까지만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그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다시 잘 보시면 지수함수는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해. 물론 점근선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절대 갖지 않아. 감소하는 함수가 있더라도 얘도 계속 감소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점근선이 있기는 하지만 최대값, 최소값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는 최대값, 최소값을 절대 갖지 못해.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범위가 제한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범위를 제한할 건데 그 범위 안에서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줘. 이런 뜻인 거라고. 이해됐죠? 그럼 나는 이 범위로 제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게 F알파가 최소값이 되고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치? 증가함수일 때는 보통 내가 이렇게 말해. 작을 때 그 값이 작고 클 때 그 값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을 때 작고 클 때 크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가 되고 이게 F알파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베타가 되고 이게 F베타가 되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을 때 크고 클 때 작다라고 하는 이 감소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갖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범위가 제한이 되어야 돼. 그러면 무조건 범위가 나와야 되게끔 내가 생각을 해줘야 돼. 알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는데 첫 번째가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서 지수 파트가 1차식이면 잠깐만. 야, 우리 지수함수 그리는 거 원래는 그래프 그리면 제일 편하거든?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최대 최소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 범위잖아 딱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못 그려. y는 a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px 더하기 q 이렇게 더하기 r 요런 정도밖에 못 그려. 뭔 말이냐면 지수가 1차 함수인 것만 그릴 수 있어. 우리는 지수가 2차 미쳤나 왜 발음이 안 되냐? 지수가 1차식인 것만 그릴 수 있어. 지수가 2차식인 건 그릴 수 없어. 이런 거 우리 못 그려. 이런 거 못 그려. 알았지? PQRS 우리 이런 거 못 그려. 알았죠? 그러면 이때는 A만 보고 밑이 1보다 크네 증가할 거야. 그럼 이 값을 보고 이제 최저치를 우리가 구해내는 거야. 그럼 이럴 땐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봐봐. 지수함수를 봤더니 지수함수는 딱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야. 뭐야? 증가하거나 밑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 두 가지란 말이야. 두 가지지?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범위 제한을 하면 양쪽 끝값이 필요한 거야. x의 범위 제한이 양쪽 끝. 무슨 말이야?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그 사이에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최대 최소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양쪽 끝값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져. 양쪽 끝값에서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을 가져. 무조건. 뭐가 아니야? 2차 함수가 아니란 소리야. 2차 함수는 무조건 양쪽 끝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지 않는다고. 얘는 꼭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어.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수함수는 무조건 양쪽 끝에서 가지니까 양쪽 끝값이 제일 중요한 거야. 범위 제한할 때 범위의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것만 찾아내면 돼. 알았죠?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문제 좀 봅시다. 1차식일 때야. 1차식. 1차식일 때는 되도록이면 그림을 그려. 왜냐하면 지수가 1차식이면 내가 웬만하면 그림 그려도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밑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나 알거든. 그냥 증가할 건데 y는 얼마야? 라고 하면 3의 x-1 플러스 이렇게 할 건데 라고 할 거야. 그리고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된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작겠지? 뭐 이렇게 놓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9분의 1 더하기 2가 되고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1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간단합니다. 양쪽 끝값만 찾아내면 돼. 이해됐죠? 양쪽 끝값만 잘 찾아내면 돼. 물론 이 문제 선생님 저 그림 안 그리고 풀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잖아? 요게 밑이 3이니까 얘는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 x-1의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x-1은 언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냐? 이제 그것만 내가 구해내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냥 그림 그려. 알았지? 되도록이면. 자, 이제 옆에 거 봅시다. 문제는 지수가 2차식일 때야. 2차식이면 범위를 내가 알아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고민을 해야 돼. 왜냐면 2차식 자체는 최소값을 갖는단 말이야.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최소값을 따로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 번만 좀 볼게. 19번에 저기 지수가 지금 거지같이 적혀 있으니까 인쇄가 잘 안 돼 있잖아. 이거야, 이거. 이걸로 바꿔 적어놔. y는 얼마냐면 a의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로 적어놔. 이게 잘 안 보일 거야. 잘 보이냐? 알아먹으면 괜찮아.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거야. 의 최소값이 16인데 잘 봐봐. a가 0과 1 사이야. a가 0과 1 사이란 말은 이 그래프는 100% 감소한다는 소리야. 알았지? 근데 꼭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닌데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저건 어찌됐든 간에 이 값에 따라서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수함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녀석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에 내가 범위를 찾아내는 거야.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아닌가? 마이너스 2 플러스 아니네.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2차식은 요렇게 돼. 이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최대값을 가져. 졸린데? 졸리지. 알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야. 너 아이시얼 줄까? 아, 졸음감도 있어요. 자. 잠깐. 여기 알아야 돼. 잠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A가 지금 0과 1 사이거든. 그래서 감소함수인 건 알아. A가 그 지수가 커지면 점점 작아지는 건 알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수의 범위를 내가 구해줘야 돼. 지수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맞죠? 지수의 범위를 구해주는데 그럼 지수의 범위를 봤더니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2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내가 fx라고 하면 fx라고 하는 이게 지수잖아. 그치? 이 지수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여기에는 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무조건. 그치? 그럼 저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해서 얘만 남아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이해됐어?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요게 어쨌든 간에 정의역 같은 느낌이잖아. 요 녀석이 지수에 있는 애에 따라서 이 값이 다 바뀌니까 요게 정의역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작대. 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얘가 원래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때 최소값을 얼마 갖는다라는 소린 거냐면 마이너스 아니다. 16을 갖는다는 소리야. 아, 그러면 얘가 우리 어떻게 써도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A에 마이너스 2가 16이란 소리야.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맞지?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래서 그걸 x값에 넣는 거야.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16이 되고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되겠지. 잠깐 이거 되게 어려워하던데 얘들. 잠깐 이해되냐? 잠깐 메모 일단 해봐.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 이거 이해해야 된다. x에다 뭘 집어넣는지 말 안 했어. 내가 지금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때 지수가 마이너스인 거야. 이게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게 지수거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때 저 지수를 fx라고 해. 아니면 잘 모르겠어. 조금만 더 fx란 말 잘 모르겠으면 t라고 치환을 해. 그러면 여기가 t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지수 함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y는 at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x,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냐 마이너스 4를 내가 t로 치환한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얘는 y는 at가 되지. 그러면 이 t의 범위가 필요한데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쵸? 그럼 t가 얘를 t라고 생각해. 그럼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그때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6인 거죠. 왜냐면 계속 커지니까 뒤쪽은.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16이다 라고 해가지고 a가 4분의 1을 구해내는 겁니다. 이해됐죠? 만약에 잘 안되면 그냥 치환해. 치환해가지고 여기를 at로 바꿔버려. 그럼 at면 이건 어쨌든 감소함수로 내가 그릴 수는 있잖아. 이거 통째로 그냥 t로 치환해버린 거지. 그래서 조금만 확인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잘 이해해야 된다. 이게 그 최대치에서 가장 기본인데 잘 이해를 해야 돼. 여긴 개념은 없어 지금. 개념은 아니고. 알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형 10번입니다. 자, 우리 지금 어느 파트 하고 있냐면 함수에서 지수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파트를 하고 있어.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파트를 하고 있는 거야. 함수에서. 자, 첫 번째는 이거야. 지수의 범위가 주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1차식은 개 쉬운 거고 2차식은 t로 치환해서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t의 범위를 내가 알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형태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ax 꼴이 계속 반복되면 저 ax를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런 데가 어디 있을 거야, 말이. 그럼 그것만 밑줄 거나.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근데 xt 할 때 여기 ax를 t로 치환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ax를 t로 치환하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ax를 t로 치환하면 t는 0보다 큰 거야. 그냥 자동으로 결정돼 버려. ax를 t로 치환하면 t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지. 이건 자동으로 결정된 거니까 저기까지 밑줄 그어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한 번만 봐볼게. 문제 한번 봅시다. 샥 21번. 21번. 자, x의 범위가 이미 나와 있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라고 나와 있고 y는 4의 x제곱이니까 2의 x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지. 4의 x제곱은 2의 x의 제곱.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이라고 적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냐면 마이너스 2에다가 2의 x 이렇게 적어도 되지. 그렇죠? 마이너스 2에다가 2의 x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하죠. 그럼 나 이제 뭐 할 거라고?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까지 꼭 적어줘야 돼.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되고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잠깐만 여기 봐봐라. 난 t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했는데 x의 값에 x의 값의 범위가 있었네. Sorry. 자, x의 값의 범위가 있었지. 자, 2의 x야. 2의 x제곱. 그러니까 여기다 2의 x제곱을 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2의 2제곱이야. 나중에 다시 배우는데 야, 2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2의 2제곱 누가 더 크냐면 2의 2제곱이 더 크지. 그러니까 부동의 방향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 가능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t라고 하는 얘는 결국 얼마냐면 2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거야. 근데 이미 t는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t가 0보다 큰데 범위가 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 두 개에 의해서 t의 범위는 얘로 픽스되는 거지. 알았죠? t가 0보다 큰데 t는 2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되는 거고 여기 밑에가 틀렸네. 그래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다?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다? t의 범위가 2분의 1에서부터 4까지다 라고 우리가 바꿔 적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2차식으로 바뀐 거야. ax를 t로 치환한 다음에 그 ax를 이용해서 t의 범위를 찾아낸 다음에 하면 이제 그냥 이차함수. 이 이차함수 보이냐? 완전 제곱식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고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가는데 t가 1일 때 3이거든. t가 1일 때 3이거든. 근데 2분의 1부터 살아있거든. 그럼 2분의 1은 여기에 있죠. 4는 어디 있냐면 좀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얘 값은 슉 이렇게 되죠. 이게 미니멈이고 그러면 맥스는 얼마냐면 4를 넣으면 되죠. 4 들어가면 3, 9, 12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의 x를 물어본 건 아니지. 지금 난 뭘로 한 거야? t가 1일 때 3이 되고 t가 4일 때 12가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t가 1일 때인 건 x는 아닌 거잖아. 그러면 t가 1이다 라고 혹시 나중에 물어보면 t가 1이잖아. t가 1일 때 3이고 그 다음에 t가 4일 때 12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t가 1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내가 2의 x를 치환했으니까 2의 x가 1이다 라는 거고 x가 0일 때 미니멈 3을 갖는다 라는 뜻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안 물어봐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x가 얼마인 때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야, 밑에 건 어떻게 되냐? 2의 x가 4가 되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12를 갖는다는 소린 거지. 근데 이제 t로 치환되어 있을 때는 t로 그냥 풀어도 되는데 여기서 x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x 안 물어봤는데 내가 그렇다라는 거야. 뭐 틀렸냐? 아, 생각하고 있어? 여기서 원하는 답은 그냥 얘하고 얘까지만 내면 되는데 내가 언제 3이 나오고 언제 x의 값이 언제 3이 나오고 x의 값이 언제 12가 나오냐라고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t는 결국 내가 이 x를 t로 치환한 것 뿐이거든. 그냥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t가 1일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실제로는 x가 0일 때 최소값 3을 갖고 x가 2일 때 최대값 11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어보는 것 자체는 최대값과 최소값만 더해줘 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15 이렇게 해버리고 끝날 거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중에서 누구 하고 있는 거지 지금? 2x를 t로 치환한 겁니다. 2x를 t로 치환하는데 그때 치환할 때 이 범위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 이게 지금 야 혹시 얘가 나중에 2분의 1로 하게 되면 바뀌거든? 부동의 범위가. 자, 혹시 이거 다 이해됐냐? 내가 첨언을 하나 더 할게. 혹시 내가 t가 2분의 1의 x일 수도 있잖아. 여기다 2분의 1의 x 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2분의 1의 2제곱이란 말이야.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커. 왜냐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가 되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해됐어?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최소, 부등호의 방향, 그 다음에 EX를 T로 치환하는 것까지 내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까지 보시겠습니다. 잠깐 쉬어야 되겠는데? 그치. 이제 깼는데 얘가 이제 졸려. 난 안 쉬고 싶은데. 어차피 산술기하를 해야 돼서. 지금 우리 유형 몇 개 했죠? 한 4개밖에 안 했는데. 여기 몰아서, 2개만 더 해도 되지. 산술기 딱 남았거든, 2개만. 2개 하면 로그야. 그러니까 산술기까지 하고 나서 쉬었다가 하자. 어차피 지금 44분이니까. 뭐 하나 더 줄까? 초름껌. 아이셔. 뭐 줄까? 알았어. 그러니까 5분 동안 버틸 수 있는 걸 말해. 자, 서 있어. 뒤에 서 있어. 자, 해보겠습니다. 잠깐, 네 선배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온다 그랬는데? 또 연말연시라 또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나? 난 이거 또 끝나고 좀 이따 교회를 가야 됩니다. 10시 반에. 또 가서 우리 아들이 교회 가 있을 거거든? 친구들하고 있을 거야. 촤르르 이렇게. 내 자리 맡아놔. 그러면 친구들 옆자리에 앉혀놔. 자, 어디 할 거냐면 지수함수에서 이제 산술기하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외워주긴 해야 돼. 지수함수에서 AX를 T로 치환하는 상황이 있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뭐냐면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꼴이 반복될 때가 있어. 그럼 내가 얘를 T로 치환하는데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크냐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얘가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가 산술기하를 쓰면 2 루트 A의 X에다 A의 마이너스 X가 되니까 1이잖아. 그래서 얘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T라고 하는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꼴을 치환하게 되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잠깐만. 얘 아닌가? 얘는 그냥 아예 산술기하네? 잠깐만. 뒤에 있다. Sorry. 유형 12번에 있어. 유형 12번. 2개 다 그냥 설명할게. 알았지? 유형 12번인데 어쨌든 간에 얘를 내가 미안. 얘는 유형 12번에 있다. 유형 11번이 아니고. 유형 12번에서 범위 제한할 때 우리가 쓰는 거고 유형 11번은 그냥 산술기하 쓰겠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할 때. 한 번만 해볼게. 이렇게 되어 있네. 유형 11번에 살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냐? 잘 안 보일까봐 밑에 다시 써놨습니다. 한 번만 적어보시면 y는 이렇게 적을게요. 3의 x 곱하기 3의 k 더하기 요 3분의 1이잖아. 그치? 3분의 1이야. 3분의 1의 x에다가 3분의 1의 x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구에 3분의 1의 x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3분의 1의 x는 3의 마이너스 xk고 3분의 1의 마이너스 k는 3의 k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를 3의 k로 묶어주시면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가 돼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3의 k는 내비두고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산술기 열려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최소값이 54니까 이 녀석이 뭐란 소리냐면 54란 소리인 거지. 왜냐면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k가 얼마가 되냐? 3이 된다 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수가 저 위아래로 저렇게 나와 있으면 분모 분자에 들어갈 수 있게끔 AX하고 A의 마이너스 X가 나오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뒤쪽에 유형 12번에 가면 방금 전에 내가 개념 설명을 다 해버렸네. 치환한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말 어디 있어? 치환한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 있지 않아? 우리 책에? 치환한다 2보다 크거나 같다. AX 여기 있다. 여기 잘 안 보이죠?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하면 2에다가 루트 A의 X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가 돼서 이 녀석이 2다. 그래서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라고 하냐면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우리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우리 이제 문제를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치환하면 보통 범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파트가 지금 있는 건데 한 번만 보시면 2의 x가 나와 있고 2의 마이너스 x가 있어. 그러니까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내가 t로 치환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 녀석은 제곱이 되어 있는 식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하면 4의 x. 얘 제곱하면 플러스 4의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2ab니까 플러스 얼마가 돼? 2가 되고 그게 t의 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따라서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저 식이 y가 어떻게 되냐면 y가 얘 6t죠? 6t 그 다음에 저기가 마이너스 얼마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t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가 되는데 내가 지금 한 번 더 언급하지 못한 게 뭐냐면 자, 이 녀석이 2보다 커 나갔다는 걸 언급하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산술기에 의해서 2보다 커 나갔다는 걸 반드시 써줘야 돼. 그래야 여기서 범위가 제한이 돼. t가 2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6t 완전 제곱식 9 마이너스 9 플러스 9 1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11 이렇게 돼요. 위로 볼록이죠. t가 3일 때 얼마가 되냐면 11인데 t가 2보다 크거나 나갔단 말이야. 그럼 이는 어디 있냐? 왼쪽에 있죠. 그래서 슉 이렇게 가죠. 최대값을 물어봤을 테니까 1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겁니다. t가 3일 때 최대값 11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괜찮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수함수를 마무리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함수 기본 성질들이 나왔어요. 로그함수 훨씬 더 어려워. 왜냐면 지수 로그함수가 같이 있어서. 됐나요? 겨우 6개 했나? 그래도 일단 지수함수는 끝났다니.